이번 잭슨홀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시장 확률입니다. 월 수요자는 9월 금리 인상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9월 인상 확률은 연설 전 약 35%에서 연설 뒤 60%로 뛰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은 금리 인상 확정보다 더 높은 금리 경로의 위험을 다시 가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월시가 실제로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페드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그런데 연설에서 제시된 PCE는 최근 12개월 기준 3.7%, 최근 6개월 기준 4.1%였습니다. 특정 9월 금리 결정을 미리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결정보다 물가 목표와 정책 원칙이었습니다. 물가의 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CE 구성품 가운데 최근 12개월 가격 상승률이 3%를 넘은 비중은 54%였습니다. 최근 6개월을 연율로 보면 49%였습니다. 최근 일부 물가 지표가 좋아졌더라도 기저 물가가 충분히 빠르게 내려온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경기와 고용은 급격히 무너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4분기 실질 소비는 2% 넘게 증가했고 올해 민간 국내 최종 수요는 약 3%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4.1%입니다. 시장은 이 조합에서 페드가 물가에 계속 집중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연설에는 커뮤니케이션 변화도 있었습니다. 월슈는 정상 시기에는 페드가 미래 금리 경로를 지나치게 미리 안내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페드의 문장 하나만 보는 것보다 국채와 달러, 신용시장 같은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바로 가격을 바꿨습니다. 로이터스가 인용한 CME 페드워치 기준 9월 인상 확률은 약 35%에서 60%로 상승했습니다. 차이는 약 25%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숫자가 페드의 결정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채권과 달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36%로 올라갔습니다. 10년물도 4.728%까지 상승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0.61% 올랐습니다. 정책 경로 변화에 민감한 금리와 달러가 더 높은 금리 위험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반응은 급락보다는 차별화에 가까웠습니다. S&P 500은 0.25% 하락했고 나스닥은 0.52% 내렸습니다. 다우는 거의 보합이었지만 러셀 2000은 약 1.4% 하락했습니다. 기술주와 소형주처럼 금리에 더 민감한 영역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다만 모든 하락을 잭슨홀 하나의 원인으로 반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시장이 다시 계산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물가는 아직 2% 목표보다 높습니다. 경기와 고용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드는 미래 금리 결정을 지나치게 미리 약속하지 않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조합에서 시장은 빠른 완화보다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이어지거나 추가 긴축이 필요할 위험을 전보다 더 크게 가격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 연결입니다. 다음 한국 거래일에는 미국 발언 자체를 반복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원달러 환율로 전이되는지 봅니다. 그 다음 나스닥과 반도체의 반응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덱스 200과 코덱스 코스닥 150,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한국 시장이 반드시 내린다고 미리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번 잭슨홀의 핵심은 매파냐 비둘기파냐 한 단어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 확정은 없었지만 시장 확률은 약 35%에서 60%로 뛰었습니다. 국채 금리와 달러는 올랐고 나스닥과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다음 한국 거래일에는 원달러 환율, 대형 반도체의 가격과 수급, 그리고 코스닥 150의 상대 강도 세 가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페드 말보다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재가격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측보다 확인합니다.